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 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40-28 척추 장애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척추와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척추는 육체간의 장애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도 척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서 장애 측정 방법에서 9번째를 보시게 되면 척추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는 동시에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에 준용하여 판정한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내용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으로 1급 1항 4101호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양쪽 팔과 양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은 1급 1항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척추로 인해서 이 등급까지 받는 분이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척추와 관련된 체간의 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측정 방법에는 척추 장애는 기능 장애와 변형 장애로 구분을 하며 단순 방사선 촬영, 전선화 단층 연상 촬영, CT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촬영, MRI, 골주사는 본스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전도 검사, 유발 전이 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척추 기능 장애란 척추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 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에 척추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3. 척추 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붓게 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 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 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척추 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척추 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로는 연성 고정술과 와이어 고정술,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은 상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척추 변형 장애란 척추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 높이와 상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합니다. 두 개의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 골절 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 정도가 큰 두 개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척추 기능 장애와 변형 장애가 동일 부위에 동시에 남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와 관련된 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도 확실하게 알고 신체 검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6.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그러니까 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위 등급은 수술 등 재수술이든 수술이든 모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 신경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 증상에 따라 상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추간판 탈출증을 무조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신체검사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술이나 재수술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 신경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6개월 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데, 신체검사 신청하실 때 진단서에 수술 후 어떤 연구장애가 남는다든지 하는 그런 진단서에 후유 신경 증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신체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에 결정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수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 잘 됐을 경우에는 후유 신경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신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자, 다음은 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 상위 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할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가판 제거 수술을 말한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 신경근의 완전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내용은 신경계통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정신장애의 기능장애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관련된 급수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 등급표에 나와 있는 체간의 장애 관련된 상위 등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날 개정된 내용에서는 4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3급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개정이 되면서 3급이 없어졌습니다. 4급부터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갈수록 상위 등급 결정표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4급, 척추에 최고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척추에 고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척추에 고도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척추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중등도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척추에 경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척추에 경도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쇄골, 빗장뼈, 흉골, 복장뼈 또는 견갑골, 어깨뼈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 운동에 50% 이상의 제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6급 이항에 포함됩니다. 늑골, 갈비뼈 6개 이상 제거된 사람 또한 6급 이항입니다. 7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에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척추에 경미한 변형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쇄골이나 빗장뼈, 흉골의 복장뼈, 늑골의 갈비뼈, 견갑골, 어깨뼈, 골반골, 골반뼈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도 7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상위 등급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급,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도뇨관을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하여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사람을 4급이라 합니다. 5급 6103입니다.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가 있거나 정상 운동 범위의 50% 이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 다음 5급 6104는 명백한 척추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5급입니다. 자, 6급 1항은 6105와 6106이 있습니다. 6급 1항 6105는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30% 이상 5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척추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은 6급 1항 6106입니다. 다음은 6급 2항입니다. 1. 2개 이상의 추체 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 간 유압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2.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 운동 범위의 10% 이상 30%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3.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 그레이드 3 이하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입니다. 또 6급 2항 6108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2.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30% 이상 50% 미만으로서 35도 이의 후만 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6급 2항입니다. 7급 61095입니다. 1. 척추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2.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 운동마비가 있는 사람. 다음은 7급 6160입니다. 척추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20%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7급 6203입니다. 나체가 됐을 때 그 변형, 결손을 포함한다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40-28번째 영상 척추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몸 상태에 후유증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 기록지에 포함하여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셔야지 그런 서류 같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등급이나 더 낮은 급수로 하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